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제 8월 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8월 첫 거래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러한 장세가 8월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상의 2차 전지주들을 제외하고는 올라가지 않았던 그간의 시장 속에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은 분명히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 외 섹터들이 함께 움직여준다는 거는 앞으로의 하반기에서도 분명히 2차 전지주를 제외하고 다른 수급 쏠림 현상과 함께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세,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2차 전지주를 제외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만한 그런 업종 수혜주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슬슬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좋은 종목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포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 움직이는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혁신 신약 효과와 앞선 생산 기술로 상반기에 괄목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1위 제약사인 유한양행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438억 원을 달성해 무려 177% 폭증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탄탄한 수주 실적을 발표로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네, 소외받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슬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이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4%가 넘는 강세 보이면서 80만 원 선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 드디어 반등의 서막을 알린 건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어떠한 모멘텀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실적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는 당장 내일부터 간다라고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꾸준한 우상향이 지금부터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산타랠리라는 효과가 보통은 있습니다. 이 산타랠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연말에 이제 산타가 주는 선물, 그 산타가 이제 이끄는 랠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내년으로 다가가면서 연말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우량주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적이 좋다, 실적이 꾸준하다, 실적이 우량하다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요. 좀 시가총액 상위군들의 어느 정도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 실적이 우량하다라고 하지 저가형 종목들은 실적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량주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결국에 이 시가총액 상위군들의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고 가면서 산타랠리라는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산타랠리 효과와 함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는요. 실적에 대한 이슈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가 나와주느냐. 제약주를 제외한 종목들, 2차 전지주들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실적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너무 과대한 낙폭이 아니죠. 과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2차 전지주를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대량의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이 적자를 이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서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슈가 나와주는 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산타 랠리를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요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통의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서의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갔던 게 제약주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제약주가 죽는 이유들이 거기에 실적까지 못 따라가주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뭐하고 있다. 저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아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고 하면은 실적으로 무너졌던 종목들이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90%에서 원래 자리까지만 가져도 지금 10배는 가야 되는데 원래 자리까지가 아니라 반만 가져도 지금 자리에서 몇 배, 3배, 4배, 5배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 저가 매수에서의 메리트로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건 뭐다? 제약바이오라는 모멘텀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도 좋다 했지만 이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냐.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기업들이 대다수 보고하는 게 사상 최대 실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라는 모멘텀으로서 끌어올리기에는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원래 좀 아쉬운 게 뭐였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황제주를 도달했던 종목입니다. 100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이제 황제주를 찍었던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이 흐름이 무너지면서 이제 시장 자체 수급이 좀 무너지면서 황제주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하고 있다. 차트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가 지금 우리가 숨고르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방에서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뭐하고 있습니까? 황제주를 만들어 줘 놓고 시장 분위기가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위아래에 롤링을 돌리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구간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약바이오죠. 바이오를 우리나라의 제2의 반도체로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듯이 바이오에서 이런 역사를 쓰겠다라고 한 만큼 추가적인 투자 이슈 모멘텀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삼성바이오 로직스라는 기업이 쉽게 죽지 않을 거라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런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폭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자리에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아니면 포스코그룹처럼 2차 전지의 이런 테마 상승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매수했을 때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2배, 3배, 4배, 뭐 10배까지도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사지 못했어요. 내가 2차 전지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하신 분들은 이 제약바이오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금 실적 대비 위치 레벨이 현저하게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상승력을 주는 종목들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약 바이오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제약 산업을 하는 곳이 있고 또 바이오 산업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도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 제약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실 뭘 사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제약바이오 파동이 있었는데 제약바이오 파동은 그냥 제약, 젠, 뭐 이런 것들 붙으면요 그냥 날아가는 게 제약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약주는 뭐 내가 무엇을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약 기업이니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 신신제약이고, 이 종목이 사실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급등이 나와서 지금 자리에서 또 사도 되나 안 되나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슈를 먼저 얘기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수면 유도 패치 관련해가지고 이게 임상 일상 진행 계획서 이슈가 나오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급등세가 나와주는 게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임상적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신신제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기업이다. 수면보다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치매 치료제 신신도내 폐지액 출시 관련해가지고 치매 관련주로서 과거에 이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지금이 뭐 치매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합니까?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세계 최초 미국 FDA 관련되는 승인을 받은 기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알츠하이머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이런 이슈였다라고 하면은 이 알츠하이머 테마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거는 역시나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이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 아니면 이제 투심이 악화가 됐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지, 투심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로 돌아와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아마 맨 처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항암 치료제, 그 다음에 치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아요. 뭐 다른 것도 크긴 하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가장 크게 했던 게 항암과 치매, 이 정도 보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거의 근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어디에서 지금 터지고 있냐?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이평대라고 하죠. 이평 역배열대를 다 뚫어내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이동평균선대를 모두 다 돌파하는 이 대량의 거량이 나왔을 때는 물량 소화 정도, 특히나 오늘 상한가를 못 말잖아요. 상한가를 못 말고 꼬리를 다루는 자리가 어디다? 이제 과거의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소화하는 대량의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반 이슈가 나와줄 확률이 크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이 대량의 거래가 나오는 구간대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에 어떻습니까?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봉상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 그 다음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과 돌파하지 못했다가 돌파를 하는데 뭐합니까? 하방 추세를 지켜내죠. 제가 늘 말하는 게 하방 추세를 지켜낸다. 뭐한다? 이제는 하방 추세가 아니라 나는 상방으로 갈 거예요 라는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대량의 거래가 나온다라는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의 다가올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물량 소화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꼬리를 분명히 달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4,700원 정도 대가 나오겠죠. 사실 원래 이런 하락이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안 나올 하락이었겠죠.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4,700원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이제 분할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제 7,000원에서 1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이지 않을까. 뭐 손절 역시도 4,000원대만 지켜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손절가 짧게 대응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신신제약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구간이 5,190원인데 뭐 만원대까지도 볼만하다라고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모멘텀 치매 치료 관련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차백신 연구소라는 네. 종목입니다. 이런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신신제약과는 모멘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챗 GPT라든지 AI,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가 뭐다? AI 신약 모멘텀입니다. 네.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만든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약 개발에 걸리는 게 보통 10년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단축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단 AI 신약 개발 모멘텀, 그 다음에 최근 인공지능 신약 모멘텀으로서 올라가는 부분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가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상장 이후에 뭐한다? 내리 하방으로 가는 종목들은 상장 공모가까지는 한 번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간까지 기간까지 정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기간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런 자리 공모가가 차백신 연구소가 12,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 올려친다고 하면은 3배 정도의 상승 구간대에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 하고 있다. 역시나 동일하게 이제 하방 추세대가 지금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대가 돌파가 나왔는데 앞에 뭐 한다? 신신제약과 비슷하죠.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서 올려쳤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겠지만 올려치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질 때 뭐 했습니까? 시장과 함께 같이 무너졌어요. 같이 무너지면서 조정을 주면서 지금 다시 바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자리에서 아마 최메리트가 있는 자리지 않을까. 지금 이 4,200원 정도 이 구간대까지 열심히 모아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방이 안 나왔을 때는 4,000을 깨진 않을 거예요. 정말 뭐 깬다 하더라도 3,800원 근방대만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어딥니까? 과거의 저항대가 7,000원이거든요. 이 7,000원대를 뚫어내면서 12,000원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공모가 근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차백신 연구소라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백신 연구소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 AI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상방 12,000원까지 볼만하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메리트 있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또 이슈가 나왔죠. 미국의 뭐 바이든 정권에서 뭐하고 있다? 암 종목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주식에서 가장 큰 거는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보다는 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지만 차트를 좀 볼게요.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트 역시 메리트가 있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커요.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디로 수급이 들어가느냐. 지금 바이오 파마는 1%가 올랐는데 바이오 로직스도 비슷한 1%예요. 근데 고가는 좀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가격대라든지 시총대를 봤을 때 메리트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자회사로 있다 보니까 같은 이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프레스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공모가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게 이제 차백신 연구소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도 12,000원 정도입니다. 12,400원, 500원 정도가 공모가인데 이 공모가를 지켜낸 게 아니죠. 이 공모가까지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3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역시나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한다? 하방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현재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는 자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2평대로 보면요. 20월봉 2평대를 올라타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20월봉 2평을 올라탄과 동시에 다시 한번 강한 상방 시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6,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4,000원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분할 매려도 될 것 같아요. 6,000원대를 정말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기존 공모가였던 12,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12,000원 돌파했을 때는 신고가까지 가준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역시도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만큼 공모가까지의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방 랠리를 기대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미국 관련된 암 종목 프로젝트 이슈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봉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